인류가 이룩한 걸 보세요.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고, 사회는 계속 진보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나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라는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인데,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인류는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할까 하는 건요, 거의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딱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원, 권력, 그리고 이념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 하나를 먼저 짚고 갈게요. 프로이센의 장군이었던 클라우제비츠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터지는 혼돈이나 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철저히 계산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8가지 핵심 원인이 대체 뭔지 깊숙이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과연 싸움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 하는 질문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전쟁의 8가지 근본 원인. 이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이념, 그리고 권력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보시죠. 바로 자원과 경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또 번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하지가 않죠. 이 한정된 자원,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둘러싼 경쟁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분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물, 땅, 에너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평화는 정말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바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1967년의 6.1 전쟁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요르단강의 물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좀 더 노골적이에요. 바로 경제적 이득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열고 싶어서 혹은 중요한 무역로를 장악하려고 심지어는 경쟁하는 나라의 경제를 아예 망가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팔아먹으려고 강제로 문을 열게 한 제1차 아편전쟁. 이야말로 이 경제적인 욕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카테고리, 이념과 정체성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신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 생각이 대체 어떻게 총과 칼이 돼서 서로를 겨누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이념의 차이입니다. 종교가 다르거나 정치체제나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때 이게 충돌하면 정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대표적인 게 바로 냉전 시대죠.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거대한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그 비극이 가장 첨예하게 폭발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전쟁이었고요. 네 번째 원인은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는 강한 믿음? 혹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우리만의 나라를 세울 거야 하는 열망 같은 거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팽창전쟁이나 끔찍한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나라로 쪼개지면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내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민족주의라는 감정이 한번 폭발하니까 서로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번졌던 거죠. 근데요, 사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진짜 전쟁들은 원인은 딱 이거 하나야 라고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원인들이 막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7세기 유럽을 거의 잿더미로 만들었던 30년 전쟁입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30년 전쟁이 진짜 복잡한 게 여러 원인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이념적으로는 거의 100년 동안 이어진 종교 전쟁 때문에 다들 지쳐 있고 환멸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경제적으로는 기근에다가 나라 살림이 파탄 나서 귀족들이 이웃 나라를 약탈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했고요. 또 권력 문제도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랑 지방 영주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아주 팽팽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술 발전까지 더해줍니다. 트라스 이탈리엔이라고 불리는 저 별 모양의 새로운 요새 기술 때문에 전쟁이 훨씬 더 길어지고 돈도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갚으려면 또 전쟁을 해서 뺏어와야 하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아마 가장 큰 범주일 텐데요. 바로 권력과 안보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욕구, 반대로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비극을 낳는 경우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정말 당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바로 자기 방어죠. 우리 국경,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건 전쟁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분이잖아요. 1939년에 거대한 소련이 쳐들어왔을 때 핀란드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던 겨울전쟁이 딱 그런 경우고요. 자, 그런데 여섯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권력과 패권 장악.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싶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드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참아야만 하는 일을 참는다. 자기 영향력을 지키거나 더 넓히려는 이 욕망은 수천 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전쟁의 원인입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돼요. 바로 복수와 응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당했던 걸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욕망이 미래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 독일에 매겨졌던 그 가혹한 조건들이 결국 나치즘을 키우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원인. 이건 어쩌면 가장 허무하고 비극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오판과 확전입니다. 사실 아무도 전쟁까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사소한 외교적 실수나 잘못된 정보, 그리고 저쪽이 먼저 때릴지 몰라 하는 과잉 반응 같은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타져버리는 경우죠.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바로 이 끔찍한 시나리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전부 외구적인 요인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 모든 정치, 경제적인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를테면 이 갈등 자체가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두고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전쟁은 본성이 아니다. 조직적인 전쟁은 인류가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일종의 환경적인 산물일 뿐이다 라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죠. 아니다. 전쟁은 본능이다. 우리 안에 야망과 생존 욕구를 이끄는 원초적인 열정이 잘못 발현된 거다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게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는 바로 그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파괴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이 열정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과연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고 어쩌면 우리 본성일지도 모르는 이 열정이라는 변수까지 생각해 보면 과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숙명 같은 걸까요?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뭐 권력, 자원, 이념 같은 것들은 사실 시대가 바뀌어도 거의 그대로예요. 하지만 싸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서 화약, 핵무기를 거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이버전의 시대가 됐으니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외교나 국제법 같은 시스템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권력 다툼, 자원 경쟁, 그리고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열정이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전과 성취를 이끌어온 바로 그 열정이라는 힘이 파괴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의 이성은 그 고삐를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손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